오늘은 민수님한테 궁금한 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민수님의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님, 그럼 호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히 호주에 처음 발을 디딘 건 2007년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여행을 잠깐 왔었어요. 시드니 일주일 정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시드니 여행? 예, 친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이쪽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가서 회사 생활 다시 했죠. 그런데 이제 회사 생활 좀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좀 많이 무료하고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회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로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일주일이 정말 좋으셨는가 봐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드니를 왔었는데 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냥 거기 이제 시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거지분들도 그러니까 홈리스라고 하죠. 그분도 너무 멋지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리바이스 청바지에 위에 옷 여기 이제 호주 분들 보시면 영혼이 프리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우통을 안 입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내가 너무 한국에서 빡빡하게 살고 있었구나.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와서 물론 이제 저는 호주 와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와서 한 1년 정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지내는 사이에 이제 호주에서 이제 좀 거주를 해보겠다고 결심을 해서 학업을 준비하고 학생 비자로 다시 넘어오게 되죠. 그럼 워킹 홀리데이 시드니에서? 네, 그것도 시드니에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사실은 시드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건 브리즈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인 커뮤니티도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서비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음식이나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것도 많고 좀 그래서 솔직히 좀 처음에 지낼 때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한 2-3달 지나고 났을 때는 한국하고 그렇게 큰 거리감을 못 느껴서 이제 저희가 브리즈번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제 친한 친구하고 같이 워킹홀리데이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의 이제 농장 경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친구를 따라서 이제 농장을 가게 되죠. 그래서 농장을 갈 겸해서 브리즈번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구가 부탁을 해서 그냥 친구 혼자 제가 오라고 했거든요. 호주를. 근데 또 의리 없이 또 호주 친구를 등질 수 없어서 이제 친구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가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농장을 컨택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제 호주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비행기표도 그 친구가 다 끊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 따라 이제 공항을 갔죠. 엄마 손잡고 갔네. 그래서 이제 짐 다 붙이고 이제 지도를 보는데 이제 친구가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야? 했더니 다윈이라는 거예요. 다윈. 다윈이 어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 브리즈번이 이쪽이면 이렇게 약간 북서쪽으로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을 가는 곳이죠. 초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주였어요. 노던 테리주라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퀸즐랜드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거의 뭐 한국에서 홍콩을 가는 수준의 그렇죠. 거리로는 그렇고 그 동네는 또 정말 시골 아닌가요? 정말 시골이죠. 얼마나 그때는 참 많이 척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항에서 짐을 찾고 이제 내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게이트 문이 열고 나오는데 저는 찜질방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그 정도로 더워. 보통 섭씨 한 34도에서 42도 정도 이렇게 진짜 사우나네. 심지어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였는데 기온이 38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습하기도 하죠. 습하기 거의 동남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참 좋은 추억이었죠. 가서 농장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뭐 하셨어요? 뭐 망고를 했어요. 그치, 다윈은 망고지.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지식
이나 상식에 대한 그러니까 그 농업에 대한 게 없어서 그냥 무조건 친구 따라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네. 또 재밌는 일이 이 망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작물 자체가 에시안이나 그 유러피안 친구들한테 열에 한 8명은 이렇게 알러지가 걸려요. 맞아. 그러니까 망고를 피킹을 이렇게 하면 거기서 잽이 나오는데 피부에 닿으면 그 이제 그 진물 같은 게. 진물 같은 게 이제 피부에 닿으면 사람의 몸을 열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온몸을 다 퍼뜨려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쇼핑센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돼요. 더우니까? 아니 계속 알러지가 번지니까 몸에. 근데 왜 쇼핑센터에 있어야 돼요? 쇼핑센터는 시원하잖아요. 그니까. 근데 가위는 너무 척박하고 더우니까. 그럴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한국 분들이 한 20몇 명이 계셨는데 저만 남았어요. 안 걸리셨어요? 저는 또 안 걸렸어요. 우와, 그래서 그 체질이네. 친구들은 이제 케안즈로 가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남아서 혼자 남아서 망고도 따고 이제 유러피안 친구들 이제 같이 남아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때 또 호주의 좀 다른 맛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농장에 가서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의 계획이나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걸 쓰려고 하는데 유럽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돈을 모아서 거기서 다 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다 쓰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지내면서 참 좋았던 추억으로 지금 그쵸. 남아있고 제 인생의 한 모토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취미가 또 여행인 게 아마 그 부분이 시작점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네. 생각도 됩니다. 그 되게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홈리스 네. 아저씨들을 보고도 그러니까요. 감명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호주를 오고 싶었던 이유가 그 한국에 빠르게 돌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조금 다른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기대하는 시선, 주변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서 이제 해외로 나와서 저의 꿈을 펼쳐본다는 게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요. 그게 14년 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에 나는 정착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정착을 해도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일을 하고 호주에 오셨으면 20대 후반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30대 막 들어갈 때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모든 걸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지만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특히 14년 전만 해도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무척이나 촌스러웠어요. 특히 브리즈번. 예, 진짜 말하자면 너무 긴데 이게 참 하나부터 열끝까지 뭐 배달도 안 되죠. 그렇죠. 버스 생각나요? 이렇게 틱 찍어줬잖아요. 버스 예, 타면 맞아요. 이렇게 티켓 하면 찍어주고. 그 저희 뭐라 하죠? 학교 다닐 때 그 회수권이라고 하죠. 그런 거 요즘 분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그리고 느리고 정말 느리고. 예.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다른 거를 느끼게 해줬어요.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답답하지만은 이제 조금은 느려도 하나하나 이렇게 밟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일이 해결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좀 조급해지는 게 아무래도 조금 그런 한국과 호주의 이제 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 저는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보통 잠깐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 법인에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서 자격증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상공회의소라는 주된 업무는 이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정부도 하고 이제 의견을 이제 저희가 이제 취합해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기업의 입장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모아서 이제 법안이나 이런 것이 통과됐을 때 기업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업인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너무 많았고,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저희랑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 자녀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이 아들내미 얼굴 한번 제가 벌써 한 달이 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일은 많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약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제가 그 팀장님의 뒷발걸음, 그러니까 그쵸. 예, 이렇게 따라갈 텐데,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행복해 같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 뭐 당시에 물론 뭐 제 그 이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제 미래를 봤을 때는 또 다른 도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과감하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이민길에 오른 것 같아요. 진짜 큰 맘 먹고 오셨네요. 그러면 호주 오면 바로 상공회의서 막 이런 회사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일단 영주권을 먼저 따야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따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일본에서 한 25년 정도 사셨고, 이제 어머니가 제가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싶다고 제가 의견을 얘기했을 때 적극 추천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항공 정비를 좀 기술을 배워가지고 너가 일을 하면 너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조언을 주셔서, 항공정비. 예, 당시만 해도 그 브리즈번에 그 에이비에이션 오스트레일리아고 그 항공 관련 전문 학교가 그 유일하게 호주에 그 네, 학교가 맞아요.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이제 거기서 먼저 계시는 이제 선배들이나 지인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항공정비가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그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영어도 많이 못했고 유창하지도 않았을 텐데, 항공 용어까지 공부하면 제가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판단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싶어서